금호그룹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장남은 박성룡입니다. 동생들의 이름은 박정구, 박상구, 박창구로 유일하게 돌림자를 쓰고 있지 않은데요. 원래 이름은 중구였는데 개명했죠. 그의 인생은 일반적인 재벌 2세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매우 잘했기에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들어갔고 재학 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예일대학교에서는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잠시 귀국하여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죠. 첫 강의에서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으나 학생들의 실력이 형편없어 너희들이 서울대 4학년이 맞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는 등 재벌이라기보다는 학자의 삶을 살았었죠. 그는 미국에서 푸른 눈의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IBRD 부총재의 딸 마고레 클라커였습니다. IBRD는 유엔 산하의 금융기관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구였습니다. 현재는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빈곤 상태의 국가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박성룡은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패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박인천 회장은 그 사진을 돌로 찍고 봉투에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패기의 아버지 또한 결혼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했죠. 이렇듯 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박인천 회장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돈과 명예보다는 사랑을 택한 박성룡의 러브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었죠. 그런데 4년 뒤인 1968년 IBRD와 협력할 일이 생긴 청와대에서 박성룡의 도움을 얻고자 박인천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 박성룡은 자연스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박성룡과 그의 아내가 귀국했을 때 이들의 사랑을 응원해준 것은 동생 박창구 회장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박창구 회장은 큰형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박성룡 가족이 박창구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이사올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죠. 이후 패기가 큰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박인천 회장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박성룡은 슬하에 1남1녀가 있는데 한국식 자녀 교육을 고수하여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면 한국말에 서툰 패기 대신 박창구 회장의 부인이 대신 갔습니다. 패기는 박창구 회장의 부인에게 우리는 전생에 자매였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사이는 가까웠죠. 시간이 흘러 박성룡이 세상을 떼면서 그의 아내는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박창구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항상 큰형수를 찾았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쌓인 두 집안의 신뢰와 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죠. 박창구 회장은 큰형수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미국으로 향했고 그녀는 박창구 회장이 병실을 지키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다시 1968년 청와대는 IBRD와 협력할 일이 생겼고 IBRD 부총재의 사이인 박성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청와대로 간 박성룡은 2년 동안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이후에는 경제기획원 장관 비서관으로 일했었죠. 청와대에서 나와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등 재벌 2세라기보다는 학자나 경제관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후 교수직을 그만두고 금호실업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금호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박인천 창업주가 타계하면서 장남 박성룡이 그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장에 있을 당시 금호그룹은 두 번째 민항사로 선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설립했죠. 재계에서는 금호의 아시아나항공 설립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았는데요. 박 회장의 재계, 관계, 학계에 걸친 넓은 인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죠. 이뿐 아니라 90년대 건설 호황이 이어지면서 금호건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룡 회장은 김강두를 금호로 영입하였습니다. 외환위기로 금호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김강두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계열사 정리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강두는 이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011년도까지 금호그룹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했었죠. 직원들에 의하면 박성룡 회장은 정이 많고 권위적이지 않으며 소탈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한 직원은 낡은 배낭에 이어폰을 꽂고 미소를 머금으신 채 항공기에 탑승하셔서 회장님에 대한 인상을 바꿔놓으신 멋쟁이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박성룡 회장을 몰라보고 할아버지 어서오세요, 어디 가세요, 예약은 하셨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인 걸 깨닫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박 회장은 뭐 어때요? 정감 있어 난 참 좋구만. 조용히 가고 싶어 혼자 나왔으니 알리지 말아요. 할아버지에게 참 친절하구만 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상한 분이셨다고 회상했습니다. 평소 일할 때에도 비서를 통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대리나 과장이 회장실에 전화를 걸면 박 회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호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일했기에 계열사의 임원들 또한 비서를 두고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또한 해외는 물론 국내 출장 시에도 비서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구내식당에 나타나 직원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밥을 타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 식당의 질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뿐 아니라 학자 출신답게 교육에 대한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독서를 위해 1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박성룡 회장은 동생 박정구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면서 금호의 형제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생 박정구에게 내가 그룹 총수에 오른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너도 나이 들기 전에 회장을 맡아 경영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한 기자는 박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70대 기업인도 많은데 65세 퇴진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러자 박 회장은 사실은 환갑 때 은퇴하려고 동생들과 상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너무 빠르다며 말렸고 5년만 더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를 지킨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 사업은 하지 말고 교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돈도 갖다 주는 등 나쁜 짓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기자는 기업 경영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묻자 경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력 따지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그는 금호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클래식 음악 영재를 후원했습니다. 첫 수혜자로 선정된 이는 손여름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고 있죠. 1997년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이사장을 맡아 적극 후원했습니다. 그 결과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 음악계에서도 명성을 인정받는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제가 되었죠. 여담으로 박 회장은 학력건 중에 시작이 된 신정화와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일대학교 미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사칭, 이 위조된 학력을 기반으로 문화계의 요직을 차지한 유명 인사였죠. 1997년 신정화는 자신이 캔자스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며 금호미술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캔자스 대학 졸업 또한 거짓이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신정화는 갑자기 큐레이터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큐레이터들과 관장의 마찰로 인해 큐레이터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의 거짓말은 박 회장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금호미술관 관장은 박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큐레이터 신정아가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학기는 인터넷 과정으로 이수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성룡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일대에는 그런 과정이 없다. 당장 사표 받아라. 박 회장은 예일대 경제학 박사이며 예일대 한국동문회 회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정아의 거짓말을 알 수밖에 없었죠. 이후 신정아는 위조된 학력을 바탕으로 동국대 미술사 교수와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한때 학력 위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한편 박성룡 회장은 2005년 숙한으로 별세했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는 남편이 즐겨하던 금호아트를 자속해서 공연을 관람하곤 했죠. 박성룡 회장은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후 버클리대 교수, 청와대 경제비서관, 서강대 교수를 거쳐 그룹 회장만 12년을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이론과 실무에 밝은 인물은 매우 드물었었죠. 그리고 사실 박성룡 회장은 형제들을 많이 믿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당시 금호가 형제들은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죠. 박 회장이 생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형제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는 아직까진 우애 있게 잘해왔습니다. 형제간에 싸우는 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형제들은 사이좋게 잘 지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금호는 형제의 난이 발생했고 형제 간의 우애는 깨지고 말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